네, SNS 상담 보여주세요. 저희 부부는 결혼 5년 차인데 가면 갈수록 하나부터 10까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남편의 이기심은 늘고 서로에 대한 불평은 늘고 있는데요. 서로를 위해서 저희는 1년 전부터 별거를 했고 이제는 서로 합의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두고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협의가 되지를 않고 있는데요. 결혼할 시기에 남편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고 아파트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반반씩 댔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저 혼자 아이를 양육했고 이혼 후에도 양육권을 제가 아이를 양육할 것을 합의한 상태인데요. 남편은 아파트를 팔아 그 돈을 반으로 딱 떼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전업주부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도 단절돼서 다시 일을 하기도 힘든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는 온전히 저에게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보내봅니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변호사님, 사실 저희 직업의 특성상 이렇게 좀 가정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만나게 맞습니다. 되고 네. 여러 사연을 접하게 되는데 사실 정말 모든 집 다 문제 없는 집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번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뭐 굉장히 이 사연 자체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일단 보니까 이제 경력이 단절되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아예 이제 전업주부로 처음부터 시작하신 건 아니고 보면은 일을 하시다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양육하시느라 경력이 단절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연처럼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또 아이를 또 양육하고 어떤 경제적인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특히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특히 그 양육을 하게 된 양육의 부담이라는 게 이제 여성분들한테 좀 더 많이 지워지게 되면서 이제 같이 처음에는 사실 부부가 같이 맞벌이라고 해야겠죠. 맞벌이를 하면서 다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여성분이 아이를 갖게 되면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하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제일 저는 여기서 좀 안타깝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법에서 물론 법이 개입한다면 뭐 이혼 문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법이 좀 보듬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재산 분할, 어떤 기준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재산 분할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일단 혼인 기간을 조금 많이 좀 따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기여도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부의 어떤 공동재산을 일단 표를 하나 만들어서 공동재산, 그러니까 채무까지 더한 재산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정 부분 기여도를 곱해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보통은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혼인관계가 한 10년 정도 이상일 경우에 보통 이런 기여도를 하나하나 따져서 거기에 이제 공동 재산에 얼마를 곱해서 상호 이제 배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혼인 기간이 일반적으로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각자 10년 미만, 예를 들어 지금이 5년이잖아요. 요 상담 부부분들의 결혼 생활 5년 정도 되는데 요 기간 동안은 그냥 혼인 때 각자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각자 어떤 투입한 재산 정도를 그냥 각자 가지고 이혼하는 게 어떤 원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혼인 기간이 일단 10년 미만이냐 10년 이상이냐를 좀 많이 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공동 재산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그 공동 재산이 10억이라고 하면 여기에 상호 이제 10년 동안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기여도 얼마를 곱해서 요만큼씩 상호 곱한 만큼 해서 상호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혼인 기간 동안, 지금 혼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혼인 기간 동안 이제 살림을 도맡아 하고 뭐 별거 기간 동안은 또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셨어요, 상담자님께서. 이런 경우 재산 분할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여도를 좀 더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재산 분할에서는 우리가 이제 재판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이제 재산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서로 막 상호 원피고 간 공방을 하게 되는데 그 공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있던 재산을 딱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이 분할 대상 재산표를 이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별거 이후 이걸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별거 이후에도 이제 요게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의 기준 이 종결의 전이라면 요 별거 이후의 양육도 일정 부분 이제 기여도가 인정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아무리 별거 이후라고 해도. 그리고 맞벌이를 하면서 상당 기간 이제 양육까지 일방적으로 도맡아 하셨다면 이 부분도 일정 부분 기여도에 참작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결혼 전에 이제 청약 통장이 남편 명의이셨다고 해요. 이 부분이 혹시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일단 혼인 전에 물론 이제 청약 통장이라는 게 다행히 있어서 이제 집을 마련하시게 되신 부분은 맞지만 이 부분은 이제 남편분이 혼인 전에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결혼할 걸 대비해서 집 마련을 위해 마련해 두신 거기 때문에 이 혼인 전에 있었던 뭐 청약 통장으로 인해 이게 집이 당첨이 되고 요거에 대해서 뭐 남편분의 기여도를 많이 인정해 달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많이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요. 특히 왜냐하면 혼인 전에 이제 만들었던 청약 통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여도라는 거는 혼인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심 변론 종결의 기준 그때까지 이제 기여도를 정하기 때문에 혼인 전에 만들었던 청약 통장은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도에 영향을 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혼한 이후에도 이 양육권을 상담자님이신 이제 부인 쪽에서 가지기로 합의를 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재산 분할과 동일하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비 정말 중요한데 이 양육비 산정 기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 표준 양육비 산정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공개가 돼 있고 이걸 보시면 대략적으로 내가 양육비를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요 표준 양육비표를 이제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보면 일단 부부의 공동 월 소득을 이제 하고요. 그럼 부부가 이제 합산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전업주부면 당연히 한쪽이 전업주부라면 그건 빠지겠죠. 아니면 맞벌이라고 하면 이제 그걸 합산을 해서 월 소득이 뭐 500이면 500 요걸 정하고 그다음에 아이의 나이, 그다음에 아이의 성별 해서 그 표상에 그 정해진 구간에 있는 일단 표준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표준 양육비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이 표에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다 감안을 한 다음에 표준 양육비가 예를 들어 한 200만 원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은 청구하는 층에서 이걸 다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 200만 원의 월 표준 양육비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비양육자가 한 60%를 부담하는 것을 우리 실무에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월 표준 양육비라고 나온다고 하면 비양육자가 60만 원, 양육자가 40만 원 정도를 이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물론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지만 이제 뭐 당연히 뭐 표준 양육비상의 어떤 딱 정해진 대로만 항상 양육비가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외에도 다양한 뭐 남편과 배우자의 어떤 소득 현황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떤 주거 형태 또 각종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현재 상황에서 상담자님이 취할 수 있는 좀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뭘까요? 일단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일종의 소송물이죠. 이혼 소송을 할 때 뭐 이혼 청구권, 그다음에 뭐 재산 분할 청구권, 또 위자료 청구권, 양육비 청구권 이런 청구권 중에 하나라도 어떤 합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협의 이혼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요 하나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도 이제 한쪽 상대로 안타깝지만 뭐 조정 신청을 하든지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조정 신청이든 소송이든 상대방에게 어떤 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재산 분할이 지금 예를 들어 가장 쟁점인 것 같고 그리고 재산이 예를 들어 부동산 하나인 경우에는 가사 소송은 이제 조정 전치주의라고 한 번은 어떻게든 조정을 잡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쟁점들이 많지 않는 한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는 달리 이 조정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한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소송을 해야 돼 이렇게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일단은 조정 신청을 해놓고 뭐 조정 과정에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게 이제 전문 조정위원하고 판사님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원활하게 합의가 될 가능성이 양자 간 어떤 감정 싸움이 좀 덜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원에 좀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 재판장님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을 위해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결국 뭐 사실관계에서 아파트 분할이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갈등 이제 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 아파트를 이 최종적으로 획득을 하는데 서로 얼마간 이제 금전적 기여를 했냐, 요걸 가지고 갈등을 하실 거, 계속 분쟁을 가지고 가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에 관해서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면 내가 이제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매수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냐 각종 자료들 있죠. 뭐 세금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 그 대출을 하셨다면 대출 관련 증거, 뭐 대출을 상환하셨다면 이에 관한 증거들을 그 충실하게 모아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자료들을 좀 잘 많이 모으셔서 최대한 기여도도 좀 높이시고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도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담자님에게는 가장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음 빨리 추스리셔서 좀 원만하게 좀 해결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